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청일전쟁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894년의 조선에는 동학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일본은 8,000명 이상의 군사를 서울 일대에 배치하게 되고 청나라는 1,500명의 군사를 아산 쪽에 먼저 배치하게 되는데, 청나라는 수적으로 일본보다 너무 열세하여 2차 파병을 다음과 같이 계획을 합니다. 아산에 5,000명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그 후에는 1만 5,000명을 평양에 집중시켜 8,000명의 일본 군사를 제압한다는 작전 계획을 수립했으나 조선에서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맙니다. 그 많은 군사들을 대규모로 동시 수송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청일전쟁을 시작으로 청나라와 일본이 여러 번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간단하게 그 전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도해전입니다. 청나라의 군사와 일본 군사가 드디어 충청도 아산만 입구의 풍도 앞바다에서 1894년 7월 25일 오전 7시 25분에 청나라의 함대 제원호가 3,000m 거리로 근접하자 일본 함대 요시노호가 선제 기습적으로 함포를 발사하여 전쟁은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풍도해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환전투입니다. 그해 7월 23일 경복궁 점령 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한 일본군은 충청도 아산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청나라 군사를 섬멸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청나라 군사는 서울 공주 간의 대로를 차단하여 일본군의 남하를 막기로 결정하죠. 이러한 작전 목표에 적합한 지형이 바로 성환역 일대의 고지였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성환 지역에 병력을 배치합니다. 이 정보를 미리 알게 된 일본군은 이날 자정을 기해 병력을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서 총공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성환 전투에서 일본군이 승리합니다. 이로써 남쪽의 아산과 북쪽의 평양의 병력을 집중시켜 서울을 협공하려고 했던 청나라 군대 작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 후 8월 1일 청일 양국이 상대국을 향해 선전포고문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드디어 동양의 주도권을 놓고 일본과 중국의 전쟁이 정식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평양 전투입니다. 1894년 9월 15일 청나라 군대는 거의 2달 동안 평양에 병력과 보급품을 집결시키고 요새를 구축합니다. 그들은 전투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일본군이 어느 방향에서 언제쯤 공격해 올 것인지에 대한 많은 정보도 수집하였습니다. 원산항에 상륙한 일본군 3사단은 9월 1일에 평양을 향해 출발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보급도 엉망인 상황에서 먼 거리를 이동하느라 악전고투를 해야 했습니다. 청나라 군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나라 군이 사용하는 무기는 통일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부대 내의 소총조차 잡다한 것들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탄약 보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탄약이 보급되더라도 소총의 구경과 탄환이 맞지 않아서 애로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도 청나라 군이 일본에 또 패하고 맙니다. 서양 군사 전문가는 평양에서 청군의 패전은 중국의 무기가 일본에 비해 훨씬 뒤떨어졌기 때문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황해해전입니다. 일본군이 평양을 점령한 다음 날인 9월 17일 압록강 입구 부근 해상에서 세계해전 사상 처음으로 전기 철갑선 함대가 나타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바로 황해해전입니다. 이때 일본 군함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속력이 빠른 전함이었고, 속도 면에서는 일본 군대는 청나라 북양 함대보다 30% 정도 빨랐고, 화력 면에서도 6대1로 일본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청일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해왔는지를 아시겠죠. 이 전쟁은 근대적인 장갑함이 실전에 투입된 최초의 전투로 알려져 있으며 이 해전의 결과 일본군 측 피해는 전무했지만 청나라 해군은 큰 손실을 입고 제해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시작으로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압록강 전투와 리슌 점령입니다. 황해 해전에서의 성전 소식을 들은 일본군은 리슌 공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이 리슌은 청나라가 1881년에 해군기지 건설에 착수하여 1890년에 완성했었던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항구 주위에는 10개의 포대를 설치하여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리슌항은 북양 육해군의 근거지로서 청나라의 북양 함대의 도크와 공장이 위치한 만주 최대 군사 거점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크루베 제독은 난공불락의 리슌 요새를 시찬한 후에 리슌을 점령하려면 50여 척의 함대와 10만의 육군을 투입해도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평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11월 21일 단 하루의 공격으로 그 난공불락의 리슌 요새를 손쉽게 점령하게 됩니다. 리슌 요새는 멀쩡한 상태로 일본군 수중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웨이하이웨이 전투. 웨이하이웨이라는 곳은 중국 산둥성에 속한 시를 말하는데 이곳을 점령하는 것은 전쟁 상황을 보다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일본의 웨이하이웨이 공격 때는 1895년 1월 19일 50척의 수송선에 나눠 타고 다롄만을 출발합니다. 상륙 지점으로는 웨이하이웨이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산둥반도 동단 청산자오 부근의 룽수도라는 곳이었습니다. 1월 20일에서 23일 룽수도에 상륙한 일본군 공격대는 1월 25일 방어가 허술한 룽청을 재빨리 점령합니다. 일본군 제2군은 남북 두 갈래로 분산하여 웨이하이웨이 요새를 공격했습니다. 일본군은 웨이하이웨이 주변에 청나라군 포대를 차례로 점령하여 북양 해군의 모항인 류궁다오를 포위합니다. 일본군은 항만 입구를 즉각 봉쇄하고 북양 함대의 탈출을 막습니다. 결국 2월 16일 일본군은 북양 함대에서 파괴되지 않은 함정과 요새를 그대로 접수함으로 이 전쟁은 종료됩니다. 청나라는 막단 예산을 들여 근대 해군을 건설했으나 풍도해전, 황해해전, 웨이하이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에게 허망하게 연전연패하여 역사 무대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일본의 큰 그림은 러시아가 조선으로 진출하여 일본을 위협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조선을 일본의 우호국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나라, 중국이었던 것입니다. 이 중국의 내정 간섭으로 조선은 그 당시에 거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조선을 일본의 우호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먼저 해방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나라와의 전쟁은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이렇게 청일 전쟁의 시점이 더 빨라진 이유는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개설한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성되게 되면 반드시 러시아는 조선으로 진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 본국도 위험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주변 강대국들의 대결구도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었고 일본은 계획한 대로 청나라를 물리치고 서서히 러시아의 남진을 막고자 러일 전쟁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를 조선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러시아가 조선을 지켜줄 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야 조선은 앞으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에서 패하게 될 러시아에 간절히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청나라와 일본과의 전쟁, 청일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동학농민봉기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